대성그룹 본사 새벽 5시 고층 빌딩의 유리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 청소복을 입은 한 남자가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섰죠. 남자의 이름은 박준혁. 30대 초반의 그는 평범한 청소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성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청소도구가 가득 담긴 카트를 밀며 본사 로비로 향했어요. 조명이 은은한 로비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껏 보아온 본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에서 보는 회사와 아래에서 보는 회사는 다르니까.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비밀 미션은 단순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 본사의 조직 문화와 직원들의 태도를 평가하라는 것.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죠. 준혁은 장래의 회사를 이끌 사람이니 조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준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늘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대성그룹에 입사한 후에도 임원 코스를 밟았죠. 하지만 이번 미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6시 청소 담당 관리자가 나타났어요. 새로 온 박 씨지? 36층부터 38층까지 맡아. 화장실, 복도, 회의실 모두 깨끗하게. 알겠나?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6층으로 향하는 동안 준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색한 청소복과 손에 익숙지 않은 청소도구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36층은 마케팅과 신사업 부서가 있는 곳이었죠. 준혁은 카트를 밀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청소 작업을 시작하며 그는 직원들의 책상을 바라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부터 잡동사니로 가득한 책상까지 다양했습니다. 8시가 되자 사무실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낯선 시선들을 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단지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9시 회의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귀를 기울였어요. 신사업 프로젝트 예산이 또 삭감됐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군. 강대철 부장의 거친 목소리였죠. 준혁은 그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신사업 부서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준혁은 도구함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회사의 모습을 볼 시간이군. 그가 알지 못했던 회사의 이면, 그리고 그의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려 했습니다. 아침 10시, 준혁은 36층 회의실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신사업부 직원들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강대철 부장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10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때를 기다렸죠. 마지막으로 강대철 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준혁을 힐끗 보더니 멈춰 섰어요. 자네 새로운 청소부인가?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강대철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내 일이나 똑바로 해. 이런 건 치우라고 있는 거잖아. 준혁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향했어요. 꽁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눈치만 보았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강대철은 비웃듯 웃으며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준혁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회의실을 정리한 뒤 그는 쓰레기 봉투를 새 것으로 교체했죠. 그리고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방금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강대철 부장, 담배꽁초 투기, 모욕적 태도. 점심시간, 준혁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회사의 면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에 준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원증에는 총무부 대리 최민서라고 적혀 있었죠. 네, 물론이죠. 최민서는 준혁 앞에 앉았어요. 오늘부터 일하시는 거죠? 저는 총무부 최민서라고 합니다. 준혁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36층부터 38층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강 부장님을 만났겠네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아까 잠깐 뵈었습니다. 최민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첫 인사를 나눴을 뿐이죠. 최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특히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조심하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준혁은 다시 청소 카트를 밀고 층계를 오르내렸습니다. 오후 2시 그는 강대철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강대철은 다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다시 처음부터 해와. 이러니까 우리 부서가 발전이 없는 거야.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강대철에게 혼나는 직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 회사의 문화인가? 준혁은 생각했어요. 그는 다시 메모장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내용을 적었죠. 강대철의 행동 패턴, 직원들의 반응, 부서 내 분위기까지. 오후 5시 준혁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2명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준혁을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죠. 강 부장님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오늘도 야근이래. 그러게. 근데 신사업 예산 얘기 들었어? 뭔가 이상하대. 준혁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신사업 예산 이상 징후. 첫날의 마지막, 준혁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의 실체,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내일도 계속해보자. 준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번째 모욕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위장 근무 이틀째, 준혁은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본사 건물은 고요했어요. 그는 청소 카트를 준비하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죠. 오늘은 신사업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군. 준혁은 36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빈 사무실은 많은 것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들 사이를 돌아다녔죠.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버려진 메모와 서류 조각들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한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프로젝트 계획서를 발견했어요. 신사업 추진 예산 조정안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펼쳐보았죠. 숫자들이 여러 번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공식 예산안과 차이가 있어. 그는 메모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찢어진 서류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침 8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복도 구석에서 바닥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과장이 결국 퇴사했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강 부장이 얼마나 압박했는데. 요즘 퇴직 압박이 심해. 실적 안 좋으면 바로 표적이 되는 거지. 준혁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퇴직 압박? 그는 메모장에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오전 10시 강대철이 회의실에서 부서 회의를 소집했죠. 준혁은 회의실 밖에서 청소를 하며 내부 상황을 살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강대철이 화를 내며 직원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이게 뭐야? 다들 일은 하는 거야?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오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기운 없이 걷는 모습에서 부서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죠. 준혁은 회의실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각 팀의 실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본 자료와 수치가 달랐어요. 성과 조작인가? 준혁은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점심시간 그는 다시 구내식당에서 최민서를 만났어요. 최민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준혁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적응되셨나요? 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최민서는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들 말은 안 해도 이 회사 많이 썩었어요. 준혁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강 부장님 같은 사람들이요. 신사업 예산을 자기 맘대로 쓴다는 소문도 있어요. 심지어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도 받는다고 하죠.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증거가 있나요? 최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까지는. 하지만 회계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지출이 많대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그는 37층으로 향했어요. 회계팀이 있는 층이었죠. 청소를 하며 그는 회계팀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도 강 부장이 요청한 예산 처리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지난번처럼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조정하자. 준혁은 회계팀 사무실 주변을 오래 청소했어요. 그리고 파쇄기 옆에 버려진 서류들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서류를 발견하자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죠. 오후 4시 준혁은 강대철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강대철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잔이 들려 있었죠. 준혁을 보자 강대철은 비웃듯 웃었어요. 아직도 여기서 빗자루질이나 하고 있나? 그리고는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흘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방금 닦은 바닥을 더럽혔어요. 이런, 미안하네. 치워야겠는데? 강대철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묵묵히 쏟아진 커피를 닦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신사업부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대철의 지시로 야근이 강요된 것이었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도 밤샘이구나. 야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준혁은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어요. 신사업부 직원들은 지쳐 보였고 사기가 낮았습니다. 그는 다시 메모장을 꺼내 기록했죠. 야근 강요, 직원 사기 저하. 늦은 밤 준혁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비서실에 전달할 강대철 관련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자료, 직원 증언,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갑질 행위까지 모든 것이 문서화되었죠. 아버지, 이제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준혁은 생각했어요. 그의 위장 근무는 이제 단순한 관찰을 넘어 실질적인 증거 수집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실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위장 근무 사흘째, 준혁은 점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그는 벌써 36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무거웠죠. 어제까지 발견한 부조리한 실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성그룹이 이렇게 변했다니. 준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회사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대성그룹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죠.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두려움과 불신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신사업부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복도를 청소하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친 얼굴, 무거운 발걸음. 아무도 즐겁게 일하는 것 같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아침 회의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강대철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은 서둘러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 주변을 청소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죠.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대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어제 지시한 대로 안 했잖아. 다시 처음부터 해와. 유리문 너머로 강대철이 한 직원의 자료를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죠.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오는 사이 준혁은 회의실 청소를 위해 들어갔어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으며 그는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신사업 추진안의 일부였죠. 내용 중 일부가 눈에 띄었어요. 협력업체 선정, 대성산업기술주. 준혁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성산업기술은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그는 메모장에 회사명을 적어두었습니다. 오전 11시 준혁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2명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대성산업기술이 강 부장 친척 회사라던데. 쉿,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준혁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친척 회사? 이것은 중대한 정보였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했죠. 그는 다시 메모장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점심시간 준혁은 구내식당에서 최민서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제 준혁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협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성산업기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 회사를 아세요? 우연히 들었어요. 뭔가 특별한 회사인가요? 최민서는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회사는 강 부장님 처남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신사업 프로젝트 납품업체로 선정될 거라는 소문이 있죠.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비리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네요. 오후 2시 준혁은 37층 회계팀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파쇄기 옆에서 흥미로운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신사업 추진 예산 내역서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주워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이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 4시 준혁이 강대철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죠. 준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쓰레기통을 살피며 중요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강대철이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준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했습니다. 강대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이런 놈들 때문에 회사가 지저분해져. 그리고는 쓰레기통을 발로 밀쳤습니다. 쓰레기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치워. 그리고 다시는 내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준혁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강대철은 비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쓰레기를 모두 주운 뒤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그날 저녁 준혁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강대철 관련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내부 비리, 갑질, 직원 압박, 예산 유용, 이해관계 충돌까지 모든 것이 문서화되었죠. 준혁은 비서실에 보고서 초안을 전달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표시도 해두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집무실에서 회장은 준혁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그의 이마에 새겨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소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로 회사를 보는구나. 준혁은 본사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위장 근무 나흘째, 준혁은 평소와 같이 청소부로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무실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청소 카트를 밀며 직원들의 표정을 살폈죠. 모두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 했어요. 오전 9시 전 임원 긴급회의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10시 30분 본사 28층 대회의실. 준혁은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의 보고서를 읽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 준혁은 36층을 청소하며 강대철의 동향을 주시했어요. 강대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죠. 오전 10시 강대철은 급하게 서류를 챙기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자신의 신사업 추진안이 최종 승인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죠. 준혁은 청소를 계속하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어요. 10시 30분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준혁은 상상했습니다. 아버지가 강대철의 비리를 폭로하는 장면, 임원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강대철의 당혹스러운 모습까지. 정오가 되자 회의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준혁은 36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강대철이 나타났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마구 구겼어요.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강대철은 중얼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죠. 점심시간 최민서가 준혁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들으셨어요? 강 부장님의 신사업 추진안이 전면 보류됐대요. 준혁은 놀란 척 물었습니다. 정말요? 왜요? 회장님 막내 아들의 반대 의견 때문이래요. 회장님이 직접 내 아들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하셨대요. 준혁은 속으로 웃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도 했죠. 아버지가 그의 판단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 막내 아들이라면 박준혁 이사님 말씀이신가요? 최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분이래요. 사실 잘 알려진 분은 아니에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뒤에 본사에서 일하신다고는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죠.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그렇게 미미했던가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분이 반대하신 걸까요? 최민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강 부장님이 예산을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대요. 심지어 자기 친척 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하려 했다고 하네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오후 2시 준혁은 36층 신사업부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분위기가 급변해 있었어요. 모두들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대철의 사무실은 닫혀 있었죠. 저 과장님, 강 부장님 어디 계세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회의 끝나고 나서 잠깐 보이더니 어디로 갔는지. 아마 윗선 만나러 갔겠지. 준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도 느껴졌죠. 강대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이었지만 준혁 본인이 그 과정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4시 강대철이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죠. 준혁은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오후 5시 강대철이 갑자기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복도 구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지켜보았죠. 강대철은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그를 따라갔어요. 복사실 문틈으로 강대철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급하게 복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파쇄기에 넣고 있었죠. 증거를 인멸하고 있군. 준혁은 메모장에 시간과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강대철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준혁도 청소를 핑계로 남았습니다. 그는 강대철의 동향이 궁금했죠. 저녁 7시 강대철이 마침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죠. 준혁은 그가 떠난 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강대철이 버린 메모지를 주었어요. 거기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 이사,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겠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대철이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협박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강대철의 행동을 보고했죠. 조심해라, 준혁아. 강대철은 위험한 사람이다. 하지만 걱정 마라.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죠.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의 조용한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위장 근무 닷새째, 준혁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대철의 메모,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오늘은 더 조심해야겠군. 준혁은 청소 카트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카트에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던 중 그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전 8시 준혁은 36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신사업부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님이 오늘 안 나오신대. 진짜? 왜? 모르겠어. 갑자기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 준혁은 귀를 기울였어요. 강대철이 출근하지 않는다니 의외였습니다. 어제 그의 행동으로 볼 때 무언가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죠. 오전 9시 준혁은 강대철의 사무실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은 비어 있었지만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쓰레기통을 비운다는 핑계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어제와 달리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는 깨끗했고 서류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죠. 준혁은 쓰레기통을 살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 준혁은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파쇄기가 들어왔어요. 파쇄기 옆에는 이미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모았어요.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게 잘게 잘려 있었지만 몇몇 조각들은 아직 글자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대성산업기술, 계약금, 20억 원. 준혁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죠. 나중에 자세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준혁은 복도에서 최민서를 만났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회사가 좀 이상해요. 윗선에서 특별감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준혁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특별감사요? 무슨 일 때문인가요? 회계 비리 같아요. 특히 신사업 예산 관련해서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오전 11시 준혁은 회계팀 사무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계팀 직원들이 분주하게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별감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준혁은 화장실 청소를 핑계로 회계팀 사무실 근처에 머물렀어요. 그는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부장이 요청한 모든 지출 내역을 다 찾아봐야 해. 지난 1년간 거래한 모든 업체 리스트도 준비해. 특히 대성산업기술 관련 서류는 따로 정리해. 준혁은 메모장에 모든 내용을 기록했어요.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준혁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주변 상황을 관찰했어요. 회사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특별감사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친 준혁은 다시 3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중
그는 신사업부 회의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 부장님이 정말 대성산업기술과 뒷거래를 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 회사가 강 부장 처남 회사라는 건 사실이야. 윗선에서 알게 되면 큰일 날 텐데. 준혁은 회의실 유리창을 닦는 척하며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신사업부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강대철의 비리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준혁은 파쇄실로 향했어요. 파쇄실은 직원들이 중요 서류를 폐기하는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쓰레기를 치우는 척하며 파쇄된 서류들을 살폈어요. 그 중에서 흥미로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회계 조작, 예산 전용, 리베이트, 이것들은 명백한 회계 비리 증거였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발견한 내용을 기록했죠. 오후 3시 준혁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파쇄된 서류 조각들을 맞추어 보니 강대철이 회계팀을 시켜 예산을 유용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성산업기술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까지 찾아냈죠. 준혁은 이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작은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적절한 곳에 전달할 시간이었죠. 오후 4시 준혁은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비서실 근처를 맴돌았어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비서실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준혁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는 투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USB와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대철 부장의 회계 비리 및 리베이트 증거입니다. 마이너스 박준혁. 오후 5시 준혁은 윤리감사팀으로도 같은 증거를 전달했어요. 이중 안전장치였습니다. 비서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죠. 윤리감사팀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부서였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준혁은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그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늘 그가 수집한 증거들은 강대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했죠. 퇴근길 준혁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비서실과 윤리감사팀에 전달했어요. 잘했다, 준혁아. 이제 우리 차례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복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날이었죠. 위장 근무 6째 날, 준혁은 평소와 다르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수트에 흰색 셔츠, 그리고 대성그룹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까지. 준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이군.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닷새 동안의 위장 근무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사의 실체, 직원들의 고충, 그리고 강대철 같은 사람들의 부조리까지. 이제 그것들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죠. 오전 8시 준혁은 아버지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사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비서들은 그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준혁 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준혁은 미소로 답했어요. 네, 잘 지내셨죠? 아버지께서는 사무실에 계신가요?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혁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 박 회장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강인한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어요. 아버지, 준혁이 공손히 인사드렸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다, 준혁아. 내 보고서를 모두 읽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사의 실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자. 오늘 10시에 전체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어. 거기서 내가 직접 발표할 거야.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직접요? 그래.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사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될 거야. 내가 앞장서야 해.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준비하겠습니다. 오전 9시 준혁은 임원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대철의 비리, 신사업부의 문제점, 그리고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죠. 같은 시각 대성그룹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 윤리 위반 관련 특별감사 착수 내용. 오늘부로 대성그룹은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책임자 박준혁 이사. 모든 직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이 발송된 직후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36층 신사업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불안해했죠. 박준혁 이사? 누구지? 회장님 막내 아들 아니야? 그동안 해외에 있었다던데. 왜 갑자기 특별감사를? 오전 10시 본사 대회의실은 이미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들 특별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대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10시 정각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의 뒤를 이어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대부분은 준혁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윤리 문제와 조직 문화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발표는 박준혁 이사가 맡아주시겠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어요.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박준혁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청소부로 위장해 회사의 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준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신사업부 강대철 부장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준혁은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예산 유용, 친인척 회사 특혜, 직원 갑질, 성과 조작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과 문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화, 상사의 부당한 지시도 거부하지 못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비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대철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문을 열자마자 단상에 선 준혁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너, 그때 그 청소부? 준혁은 강대철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네, 저였습니다. 말이 아닌 태도에서 사람이 드러나는 법이죠. 강대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준혁은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오늘부로 강대철 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회장이 일어나 말했어요. 준혁 이사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대철 부장은 즉시 직위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혁 이사를 인사총괄실 신임이사로 임명합니다. 회사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은 36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닌 인사총괄실 이사의 자격으로요. 신사업부 직원들은 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은 회의실로 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준혁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청소부로 일하며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제부터 인사총괄실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공포와 불안 대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어요. 위장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 본사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36층 신사업부는 물론이고 전 부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이제 인사총괄실 신임이사로서 매일 아침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도 10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서가 보고했어요. 그녀는 이제 준혁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위장 근무 기간 동안 유일하게 그를 인간적으로 대했던 사람이었죠. 준혁은 그런 그녀의 진정성을 높이 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준혁이 물었어요. 주로 근무 환경 개선과 의사소통 구조에 관한 제안입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검토해서 다음 주 이사회에 상정합시다. 강대철은 중징계 후 해임되었어요. 그가 저지른 비리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회계 감사 결과 지난 3년간 약 30억 원의 회사 돈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준혁은 신사업부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예전에 청소부로 있을 때 바로 이 회의실 앞에서 모욕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고 회의실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죠. 이렇게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점심시간 준혁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더 이상 구석진 자리가 아닌 직원들과 함께 테이블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이사님, 청소부로 계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청소부를 그냥 지나쳤어요. 인사도 없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분명 그렇게 행동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회사의 문화였을 뿐 여러분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후 2시 준혁은 아버지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준혁아. 준혁은 공손히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 한 달간의 변화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30%나 상승했군. 놀라운 변화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단순히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내가 회사를 맡을 준비가 됐다는 확신이 들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회사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준혁은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오후 4시 준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소통의 달이라는 이름의 직원 소통 창구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익명으로 회사의 문제점을 제보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사님,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작동할까요? 최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작동할 겁니다. 중요한 건 제보 후 실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모든 제보는 제가 직접 검토하고 개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저녁 6시 준혁은 36층을 둘러보았어요. 예전에 청소부로 일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복도, 회의실, 화장실까지 모든 곳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이사님, 한 청소부가 그를 불렀어요. 준혁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인사도 해주시고요. 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준혁은 아직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청소부로서의 경험, 강대철과의 대립, 그리고 변화의 시작까지 모든 것이 그를 성장시켰죠. 노력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군. 준혁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조용한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응징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정의였습니다. 저녁 8시 준혁은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그때 최민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님, 내일 노동환경 개선 프로젝트 발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보좌관. 퇴근 안 하세요? 최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갈 예정입니다. 이사님은요? 네, 저도 이제 가려고요. 내일도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나은 회사, 더 행복한 직원들, 그리고 더 건강한 조직 문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본사를 나서며 준혁은 빌딩을 올려다보았어요. 불이 켜진 창문들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복수는 화려하지 않아도 돼. 조용히, 정확하게, 정의롭게. 준혁의 조용한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은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소부에서 시작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박준혁이